한국인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금발머리를 한 외국인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녀는 어째서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지하철역에서 서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로레인이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주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자가 되기 전부터 제가 태어난 프랑스의 문화에 대해 너무도 좋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전 세계 스포츠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어요. 올림픽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나름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프랑스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들도 매우 많고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잘 보존하고 있어요. 아마 에펠탑은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또한 프랑스에는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도 있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지정되어 있고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등 수많은 명작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박물관 견학을 갔을 때 봤던 작품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고 큰 감명을 받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술 작품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대부분은 예술을 사랑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는 세계의 문화재와 미술품들에 대한 약탈을 일삼았는데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은 훔치지 못했어요. 사실 훔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침공당하기 전 신속하게 미술품들을 나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대피시켰고 나치군이 도착했을 때 루브르 박물관은 이미 텅텅 비어 있었죠. 그 덕에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수많은 명작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우리 프랑스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다양한 예술품이 보존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는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져 문화를 보존하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자가 되어서 우리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취재하고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을 하고 기획회의를 하는데 상부에서 특집 기사로 세계의 지하철 문화를 비교해서 소개하는 기사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공중화장실이나 오래된 지하철 관련해서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는 여론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였어요.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발전되어 왔기에 재미있는 소개가 될 것 같았어요. 팀장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지하철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 선진국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비교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동양의 나라인 일본을 첫 기사로 써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팀장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저는 동양의 나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국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일본이 선진국은 맞지만 사실 일본의 위상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고 세계적인 트렌드에서도 많이 밀린 느낌이니까요.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늦게 발전이 시작되었지만 엄청난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한국을 취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K-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저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떼제베 고속열차가 있는데 한국이 KTX를 만들 때 떼제베를 많이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KTX를 시작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현재는 독자적인 기술로 SRT라는 새로운 고속철도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기술력이라면 지하철 또한 꽤 발전된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 첨단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힘있는 나라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등 치안에 공백이 많은 편이에요. 프랑스의 지하철은 1900년에 개통되어 120여 년의 엄청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오랜 역사만큼이나 발전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한 문제도 꽤 많은 편이에요. 특히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가장 오래되고 많은 인구들이 이용하는 지하철들이 운영 중에 있어요. 오래된 역사로 인해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사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실도 있어요. 파리의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지저분한 지하철에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지하철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리처럼 많은 인구가 몰려 있어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지하철 이용 인구가 아주 많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지하철과 프랑스의 지하철을 비교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는 길지 않지만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뛰어난 기술력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어 꼭 취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팀장님과 팀원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트렌드에 둔감한 건지 아직까지도 일본이 최고라며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나라도 작고 굳이 취재하러 갈 필요도 없는 나라라고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현재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정도로 최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한류 열풍으로 인기도 많은 상황이라서 한국에 취재하러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을 선호하는 터라 제 의견에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팀장님도 워낙 완고하셔서 결국은 도쿄로 출장을 가기로 정해졌어요. 며칠간의 사전조사를 마치고 저와 2명의 팀원들은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4시간 정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도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도쿄는 엄청난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도쿄의 지하철 역사도 꽤 오래되었고 일반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재미난 문화가 있었는데 혹시 푸시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출퇴근 시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아주 혼잡했었는데 사람들을 푸시맨들이 억지로 지하철에 밀어넣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재미있으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행동이 납득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푸시맨이라는 직업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지하철은 혼돈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수많은 지하철 노선이 있어요. 1980년대에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6개 정도의 회사가 관리하게 되었죠. 때문에 현재 일본의 지하철은 운영회사마다 철도의 사이즈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하철 크기가 달라서 플랫폼에 들어온 지하철은 회사마다 정차하는 위치가 다르게 되어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도 설치하기가 힘든 것이죠. 또한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 개다 보니 시스템을 통일화시키기 어렵고 민원 처리에 대한 획일성이 떨어지게 되죠. 철도 민영화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재를 계속할수록 일본의 이야기를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첫 특집 기사를 쓰는 것인데 뭔가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내용이 너무 뻔하고 밋밋하게 느껴졌어요. 임팩트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힘들게 머나먼 일본까지 왔는데 재미없는 기사를 쓰는 건 기자로서의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시마다 팀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팀장님께 제가 생각했던 걸 가감없이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뻔한 내용을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한류 열풍의 중심이면서 단기간에 발전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한국을 취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노발대발하시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며 그딴 소리 할 시간에 취재나 더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팀장님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은 가봐야겠고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그냥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 도착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채 다시 한국으로 출발을 했어요.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 사명감과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또한 지하철은 아주 빠르고 정확한 시간 덕에 버스와 함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 중 하나더라고요.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고 특히 수도인 서울에는 8호선의 지하철이 있는데 경기도권과 연결되는 것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많고 복잡해요. 또한 최근에는 GTX 개발을 통해 철도 인프라는 점점 더 많아지고 발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꽤 놀랐던 부분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의 총 길이는 세계에서 8번째로 긴 노선이더라고요. 프랑스와 비교하면 5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다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한국은 KTX와 SRT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를 보니 새삼 놀라웠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취재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대로 된 기사를 써서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전 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인천공항으로 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보통 도쿄에서는 가까운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으로 대부분 이동을 해요. 나리타 공항은 도쿄 시내에서 꽤 거리가 있어서 이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저희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게 되었어요. 또한 인천공항에서부터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와 팀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의 규모는 생각보다 꽤 거대했고 내부는 아주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보니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멋질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팀원들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정비를 좀 하고 이동하기로 해서 화장실에 잠시 들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항 화장실이라 관리가 잘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길거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도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도 공중 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 돼서 더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한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시작부터 기사거리가 쏟아져 나오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걱정했던 팀원들도 걱정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인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러 이동했어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으로 이동한 다음 지하철로 환승할 계획이었어요. 서울의 환승 시스템은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카드를 한 번만 발급받으면 목적지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어요. 표를 끊는 기계가 있었는데 외국어도 지원을 해주고 조작이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천정, 벽면, 바닥 등의 다양하게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색색깔의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첫 방문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노선이 많아서 아주 복잡했지만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했을 때도 아주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목적지까지 잘 연결되어 있었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깨끗하더라고요. 놀랐던 건 청소하시는 분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까지 깨끗하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사실 프랑스 지하철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긴 하지만 아직도 관리가 안 돼서 더러운 곳이 꽤 많아요. 쥐들도 많고 오줌을 막 넣어서 지린내가 나는 곳도 많아서 악명 높은 지하철이 꽤 있어요. 차마 남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쉽게 정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에는 쓰레기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이건 청소의 영역을 넘어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꽤 높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니까요. 또한 저희가 놀랐던 부분은 바로 스크린 도어였어요. 한국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도 주요 노선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지하철이 개통된 지 100년도 넘다 보니 좁아서 설치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설치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하철에서 매년 100여 명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스크린 도어로 인해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 추락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는데 스크린 도어로 인해 그런 위험에서 차단될 수 있는 것이죠.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추락에 대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스크린 도어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는 플랫폼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도 많지만 선로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쥐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선로는 쓰레기를 청소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한국은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도 한국처럼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교통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었어요. 교통약자석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붐빌 때에도 비워져 있더라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권 문화에선 볼 수 없는 정말 특이한 문화였어요. 한국은 유교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보다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과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합니다. 지하철에도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놀랐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한국에는 이러한 편의 시설들이 매우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서구권 문화에서도 한국의 배려심 많고 어른을 공경하는 부분들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는 매우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로 된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친절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었어요. 모든 언어가 지원되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역 이름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통신의 강국답게 지하철 아닌데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외국에 나가면 통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서비스는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버스에서도 공용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하던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인들은 통신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또 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지연이나 연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을 정도로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역사 내부에도 전광판에 정확한 시간과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변수가 더 많은 버스도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서 예상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하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한국이란 나라는 그것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기술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기사거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 쓸 소재가 넘쳐나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희는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 목적지인 강남역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출퇴근 시간에 강남역은 도쿄만큼이나 붐비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퇴근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시를 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줄을 길게 늘어서더니 자리가 없으면 옆으로 다시 줄을 서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서로 뒤엉켜서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줄 서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란 부분 중 하나는 지하철이 도착했는데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신에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은 서로 부딪히고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서로 간의 배려를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규칙 같았어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과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다양한 주제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팀원들도 느끼는 바가 많았는지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가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더라고요. 군대 제식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정류장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도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만을 가지고 지금껏 성장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뛰어난 시민의식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민의식이 없다면 반쪽짜리가 아닐까 해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한 사례가 대한민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으로 한국에 취재를 하러 온 것이 결국은 옳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점도 많았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기사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팀원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특집 기사를 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특집 기사 2편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 글을 쓸 예정이에요. 한국의 좋은 문화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사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기술과 시민의식은 매우 뛰어나며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시민의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